자,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첫 번째 영화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알카트라즈라는 감옥에서 있었던 탈옥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알카트라즈는요, 에스파냐어로 펠리칸이라는 뜻이래요. 펠리칸. 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앞바다 한가운데 섬에 감옥이 있어요. 여기가 인공으로 만든 섬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섬도 아니고 샌프란시스코 앞이야. 처음 이 섬이 발견이 됐을 때 이 섬에 펠리칸들이 있어서 펠리칸들의 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름이 알카트라즈가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등대를 만들면서 남북전쟁 기간 동안에 군 형무소로 개조를 해서 사용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1933년에 알카포네, 켈리 이런 좀 악명 높은 죄수들을 여기 수감을 하면서 연방 감옥으로 그때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재소자의 권리 보장이 정말 최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교도소지만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교도소인 겁니다. 별명은 탈출이 불가능한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교도소입니다. 여기가 탈옥이 불가능하다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기가 보시면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가장 높은 지대가 원래 41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조류 흐름이 엄청 빠르대요. 수심도 깊고 수온이 되게 낮대요. 거기다가 플러스 여기에 상어가 살아요. 정말 천혜의 형무소 지형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말로만 무슨 상어가 돌아다닌다 그러는 거 아니야? 에이, 무슨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상어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한 다큐멘터리에서 실험을 한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여기에 상어가 산다를 증명하려고 했던 다큐멘터리는 아니었어요. 당시 다큐멘터리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상어들은 똑같은 크기의 돌고래가 그 옆에 있으면 돌고래를 공격한다거나 사냥을 하지 않는다, 그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물개 젤리를 탁 던지니까 몇 초 만에 상어가 팍 하고 채갔다고 합니다. 촬영 스텝 전원이 설마 에이 우연이겠지 하면서 다시 한번 탁 던졌는데 10초 만에 상어가 다시 탁 나타나서 물개 젤리를 탁 물어갔다고 합니다. 여긴 진짜로 상어가 살고 있어요. 또 여기서 이 재소자들이 힘든 이유가 또 있는데, 이 재소자들 창문이 하나씩 나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어두운 깜빵은 아니니까 창문이 나 있는데, 그 창문이 어디로 나 있느냐면 샌프란시스코에 밤만 되면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난 여기서 창살을 이렇게 쥐고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탈출도 못하고 몸도 너무 힘든, 이런 재소자들의 인권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일단 좀 악명 높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불쌍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2km. 차라리 안 보이면 몰라.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2km 밖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저게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난 여기서 창살을 잡고 여기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알카트라즈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대충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알카트라즈 감옥에서 1946년 5월 24일날 탈출을 시도했던 한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들려줄게요. 은행 강도랑 5명의 죄수들이 이 알카트라즈 감옥에서 탈옥을 시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탈출을 시도했거든요. 그 사건을 알카트라즈 전투라고 불러요. 이 탈출 시도는요, 버나드 코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탈옥 계획을 짜게 됐는데요. 근데 이 버나드 코이라는 사람이 은행 강도로 25년형을 받았었거든요. 원래는 다른 감옥에 있었는데
알카트라즈로 넘어온 거고, 이 사람이랑 같이 탈옥을 계획한 다른 5명도 다른 감옥에 있다가 알카트라즈로 넘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제일 어린 수감자가 16살의 살해 혐의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당시 19살짜리 남자아이였어. 이 코이랑 다른 수감자들은 몇 달 동안 관찰을 합니다. 이 탈옥의 스텝 1이에요. 항상 관찰을 잘해야 돼요. 몇 달 동안 간수들 습관, 간수들이 뭐 행동 패턴, 이동 경로, 감옥 내 허술한 부분, 이런 거를 막 찾아 돌아다녔어. 그리고 결국 1946년 5월 2일 버나드 조셉이라는 다른 죄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윤활유를 구합니다. 윤활유를 몸에다가 막 발라. 막 여기 막 머리도 막 바르고 막 발라. 왜 발랐을까요? 창살을 막 탄 다음에 꼭대기까지 올라가. 근데 그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무기고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 사람이 윤활유를 들이부었어도 이 창살에는 기본 너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창살을 조금 넓힐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이걸 넓혔어. 이 사람이 올랐던 곳이 여기예요. 여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근데 이 바스프레더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늘리는 거야. 이 사이 막대기를 늘리는 건데, 이거를 어디서 구했냐면 화장실을 고치는 용도로 있었던 볼트하고 너트하고 파이프를 구해가지고 이거를 만든 거야. 조악하게. 근데 뭐 워낙 조악한 재료였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더 벌어지는 정도. 이 사이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버나드는 며칠 동안 굶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창살을 통과해서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 총기 보관소에 있던 총, 경찰봉, 열쇠, 가스 수류탄 이런 걸 막 밑에 있는 동료들한테 집어던져. 야, 받아라! 이러면서 다 던져. 밑에 있던 동료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무장한 간수 8명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요. 402호, 403호에 각각 가둬요. 그리고 열쇠 내놔. 야, 열쇠 내놔. 안 내놓으면 쏜다. 이래서 열쇠를 다 뜯었어.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한가운데 공터 보면 저기를 나갈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해요. 근데 이 무기고에 있는 그 열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수들을 잡아가지고 열쇠를 다 삥 뜯은 거야. 근데 하필 이 운동장으로 나갈 수 있는 열쇠가 그게 딱 하나가 없네. 다른 열쇠는 다 있는데 그 열쇠가 딱 하나가 없어. 간수 한 명이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이 운동장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면 결국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원래 계획은 총을 딱 탈취해가지고 교도관들을 딱 잡아 넣은 다음에 운동장 열쇠를 딱 찾아가지고 12시에 오는 그 보트를 타가지고 그 보트 막 인질들을 막 잡아가지고 샌프란시스코로 딱 나간 다음에 프리덤!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교도관들을 잡고 열쇠는 찾았는데 운동장으로 나갈 수가 없네. 이 교도소 내에서 옆에 운동장으로 탈출해가지고 밑으로 쪼로로록 내려가서 선착장에 있는 보트를 딱 타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여기서 밖으로 못 나가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좌절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교도관 2명을 땅땅 쏴요. 한 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은 전부 다 인질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 교도관들 다 죽인 보스몹이라서 열쇠를 땡가나가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죽였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감옥 안에 갇힌 상태잖아. 이 6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어떡하냐, 이거 나가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볼래? 그러는데 3명은 됐어, 난 여기까지만 할래 하더니 털레털레 걸어가지고 열린 감옥으로 딱 들어간 다음에 자기가 감옥 문을 쫙 잠궈. 응, 우린 됐어, 여기까지 할게, 니네 잘 탈옥해봐라. 3명은 포기하고 자기가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 버나드와 이제 다른 2명은 항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옆에 교도관들이 인질로 잡혀있잖아. 누구는 포기하고 감옥으로 들어갔음. 버나드는 포기하지 않음. 무기로 무장하기 시작함. 이거를 옆에서 다 적어. 이거 나가면 이제 제출을 해야 되니까, 제가 교도관이니까. 싸우기 시작함. 분열이 됐음. 3명 깜빵으로 자기 발로 들어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탈옥을 하네 마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밖에서 교도소장이 전력을 다 차단해버립니다. 두꺼비집 내려! 촥 다 내려버렸어. 또 엄청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해병대들을 투입을 막 합니다. 지붕에다가 구멍을 뚫어. 수류탄을 막 떨어뜨리고 막 총을 쏘고 막 탈옥범을 막 압박을 하고 한 이틀을 이렇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항복하지 않은 이 세 사람의 탈옥범은 결국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나머지 가담자들 역시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아서 사망합니다. 아니 뭐 자기 발로 감옥에 들어갔어도 어쨌든 이런 분란을 만들었고 교도소 이제 간수 1명도 사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이제 심각한지 깨닫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어렸던 카메스라는 죄수는 추가형을 선고를 받았고 나중에 1973년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탈옥을 시도했고 사람들이 막 수류탄을 던져가면서 막 죽이고 맞고 뭐 열쇠 하나를 찾았네 못 찾았네 하면서 막 이렇게나 열심히 탈옥을 시도했던 이 사람들, 하지만 탈옥 실패했잖아요? 이렇게 악명 높은 탈옥이 불가능한 알카트라즈 감옥에서 탈옥 성공일 수도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알카트라즈 감옥이 1933년부터 이제 이 사람들을 받았고 1934년부터 본격적으로 연방 감옥의 역할을 했고 1963년에 폐쇄를 시켰거든요. 이 29년 동안 탈옥을 시도한 사람이 41명, 다시 잡힌 사람이 26명, 사살된 사람이 아까 3명, 익사한 사람, 그리고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2명입니다. 근데 이 알카트라즈 감옥에서 유일하게 성공을 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3명을 포함하면 행방불명이 5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 행방불명이야. 미스테리야. 이 사람들의 탈옥 과정, 탈옥 뭐 결과 이런 건 미스테리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감옥에서는 사라졌고 잡히지 않았으니까,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일단 잠정적으로는 탈옥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탈옥 사건 이야기를 해봅시다. 1962년 6월 12일 새벽이에요. 아침 점호 시간입니다. 점호 시간이 되면 죄수들은 이 숫자를 카운팅할 수 있게 창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한 죄수가 꼼짝도 안 하고 아침 점호 시간인데 자고 있는 거야. 열받겠지. 일어나! 이 새끼가 늦잠 자고 있어. 야, 일어나! 하는데 안 일어나. 뭐야? 야, 씨, 이 짜식이 하면서 딱 열고 발로 뻥 찼는데 머리가 대굴. 이 상태에서 머리가 대굴대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가짜 머리요. 이게 알카트라즈 전설의 미스테리 탈옥 사건의 시작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였다고 합니다. 1960년에 마약 소지 및 무장 강도 혐의로 체포가 돼서 이 알카트라즈에 들어온 사람은요, 이 사람이 프랭크 모리스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어. 이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탈출하지? 하면서 같이 탈출할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얼마 안 가서 앵글린 형제랑 앨런 웨스트라는 사람이 같이 탈옥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같이 탈출을 하기로 한 앵글린 형제예요. 그래서 총 4명이 탈출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후에는 앨런 웨스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주동자였다라고 주장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앨런 웨스트예요. 확실치는 않고요. 근데 이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IQ가 133이래요. IQ가 되게 높아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계획을 짜서 이제 탈출을 시도를 하는데, 이 앨런 웨스트라는 이 사람은요, 원래 간수들 사이에서 평판이 되게 안 좋았대요. 얘는 좀 말썽을 많이 부리고 말도 잘 안 듣고 간수들이 얘기해도 잘 안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평판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래서 감옥 내에서도 이 죄수들이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되게 힘든 일을 이 앨런 웨스트라는 사람이 많이 맡았대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깜빵 뒤쪽에 있는 먼지들을 청소하는 일을 맡았어. 평소와 다름없이 이 깜빵 뒤에 복도를 이제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환풍구에 뭐가 반짝반짝 하는 거야. 뭐지 저게? 하면서 딱 봤는데 녹슨 톱, 줄, 이런 게 발견이 된 거야. 누가 뭐 탈옥을 하려고 숨겨놨든 뭐 수리를 하려고 거기다 놔뒀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환풍구에 톱이랑 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 이거 가지고 탈옥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거야. 결국 이제 이 4명이 탈옥 팀을 만들어가지고 차근차근 탈옥 계획을 시행해 나갑니다. 첫 번째로 하는 일은요, 제일 오래 걸리는 거. 땅 파는 게 제일 오래 걸리잖아요. 땅을 파요. 이게 이제 벽 뒤쪽 사진이에요. 각자 식당에서 훔친 숟가락으로 환풍구 옆에다가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6시에서 7시 사이에 이 1시간 동안은 죄수들이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 막 여기저기서 막 뚱땅뚱땅 거리고 막 끼익거리고 난리가 나니까 그 시간 동안 겁나 파고 나머지 죄수들도 들키지 않도록 열심히 악기 연주도 해줬고, 이 4명이 감옥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겁나 파고 있으면 나머지가 거울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복도를 싹 비춰가지고 야 간수 온다 그럼 이제 활짝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벽을 막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야 갔다 그럼 또 파, 또 겁나 파, 또 계속 파. 그래서 파고 남은 이런 시멘트 가루들은 이제 세면대에다가 다 흘려보내. 그리고 증거를 인멸합니다. 근데 구멍이 점점점 커지잖아요. 이제 어떻게 막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색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종이를 해가지고 창살처럼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이게 창살이 얼마나 진짜 같았는지 간수들이 아무도 몰랐대요. 구멍이 이제 다 파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탈출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류도 엄청 세고 수온도 엄청 낮고 근처에 상어들이 사니까 그냥 맨몸으로 막 와 탈옥했다 나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보트도 있어야 되겠고, 이 조류가 세니까 노도 만들어야겠고, 혹시 빠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구명조끼도 만들어야겠고, 머리 모형도 만들어야 되죠. 머리 모형이에요. 원래 애초에 4명이 탈출 시도를 했기 때문에 머리 모형은 사실 4개가 맞는데 탈출을 한 사람은 3명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준비할 만한 공간이 없잖아. 다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트를 만들고 어떻게 구명조끼를 만들고 뭘 해요. 작업장이 있어야겠죠. 작업장을 만드는데 빈 공간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근데 눈에 잘 안 띄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 감옥에 남는 빈 공간이 눈에 엄청 잘 띄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가려야 되겠지. 어떻게 가려요? 이 앨런이라는 사람이 굳은 일을 도맡아 했잖아.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페인트 칠을 하는데 그 뻥 뚫린 그 공간에 먼지를 막 쓰니까 먼지 막 날리고 난리가 나잖아. 야, 너 뭐 하는 거야? 먼지 날리잖아. 아이씨. 이러는데, 아, 여기 페인트 칠을 하려고 그러면, 아, 이렇게 먼지를 다 덜어내야 돼요. 아,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 너무 먼지 날리는 거 싫으시면, 여기에다가 이불 좀 쳐놓을까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불로 이 공간을 다 막아놨어. 그래서 이 뒤쪽으로 넘어가면 빈 공간으로 갈 수 있고 이 앞쪽은 이불로 다 막혀 있는 거야. 그렇게 이불을 30개를 거쳐가지고 이 공간이 안 보이도록 해줬고, 사람들도 막 다른 죄수들도 다 막 야 쟤네들이 저기서 작업한대, 야 들키지 않도록 뭐 이렇게 결국 안 들키게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암암리의 탈출 계획을 도와가지고 이거를 만드는데 붕대 같은 걸 쓰거나 색칠을 또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의무실에 가가지고 붕대를 이렇게 몇 개 구해다 준다거나 아니면 색칠을 대신 해준다거나 재료를 구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단 방수여야 될 거 아니야? 죄수들한테 하나씩 돌아가는 방수 비옷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구했냐면, 잘 들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우비를 구한다 칩시다. 이 사람은 우비를 하나 그냥 들고 있어. 우비를 들고 있고 비 오는 날에 우비를 쓰지 않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다른 죄수들이, 도와주는 죄수들이 우비를 쓰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서 우비를 벗어줘요. 그럼 이 사람은 뜬금없이 우비를 하나 밖에서 챙긴 거죠. 우비를 쓰고 집으로, 깜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다른 사람이 우비를 하나 준 거 하나,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우비를 하나씩 모은 거야. 이런 식으로 비옷을 50벌을 구해서 보트, 구명조끼 이것까지 다 만들었어요. 노도 만들었는데 노는 그냥 일반 나무 판자떼기 붙인 것처럼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앨런 웨스트라는 사람? 이 사람이 왜 탈출을 못했냐면, 원래 이 사람은 열린 공간에, 넓은 공간에서 같이 작업하지 않고 자기 방에서 작업을 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구멍을 너무 크게 파가지고 이걸 본인이 가리고 있어야 됐거든. 구멍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게 들킬까봐 자기 방에서 따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 형제가 구멍을 조금 작게 만드는 작업을 시멘트 가지고 도와줬는데 나중엔 이게 너무 작아진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파야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탈출을 못해요. 자, 이제 어쨌든 준비가 끝나고 환풍구로 이제 나가자. 우리는 우비를 챙기고 구명조끼를 챙기고 노를 챙기고, 자 우리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야. 나가서 환풍구를 딱 나간 다음에 옥상으로 딱 나가서 옥상에 그 배수관을 타고 쭉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보트를 막 불어가지고 딱 바람을 넣고 우리는 탈출하는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 저녁 점호에 참여를 딱 합니다. 인원 체크를 딱 끝내고 오케이 우리 잡니다 이제 자요 하고서 머리를 탁 눕힙니다. 그리고 다 이제 구멍으로 빠져나가. 3명은 다 빠져나갔는데 이 사람은 시벌 구멍을 너무 작게 만들었네 하면서 이 사람은 계속 파고 있는 거야. 야 너 다 파면 나와, 우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야 너 다 파면 나와라 하고서 이 3사람은 먼저 나가요.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었으니까 이 사람을 같이 막 도와가지고 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환풍구로 나가요. 환풍구는 그 전 몇 주 전부터 탈출하려고 이미 이걸 다 잘라놨어. 다 자른 다음에 옥상으로 탁 나가요. 근데 옥상이 말이야, 뭐 딱히 구조물도 없고 은폐 할 데도 없고 들키기 엄청 쉬운 곳이고 옆에 등대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탈출할 생각을 했대? 이 사람들이 그걸 노린 거야. 설마 이렇게 잘 보이는 옥상으로 나오진 않겠지라는 걸 역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옥상으로 탈출을 합니다. 장비를 막 챙기고 이 교도관들의 사각으로 막 사삭사삭 걸어간 다음에 통풍관을 딱 하고 내려가는데 그 높이가 14m. 고무보트를 끼고 구명조끼를 끼고 노를 끼고 사사삭 내려간 거야. 감옥을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또 일이 있죠. 불어!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이게 탈옥이 보통 일이 아니야. 제주도 좋아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결국 구명조끼도 다 만들고 보트도 다 만들고 노까지 챙겨서 이제 막 끼리끼리 이걸 막 저어가지고 사라집니다. 그 어둠으로 사라집니다. 앨런 웨스트도
이 사람들이 탈출할 때쯤에 구멍을 다 팠어, 이제. 이 새끼들 나가면 다 죽여버린다 이러고서 이제 다 팠어. 자기 분량의 작은 보트를 하나 챙겼어, 이 사람이. 그것까지 만들 정도로 여력이 됐거든요. 작은 보트를 하나 챙기고, 자, 이제 나가자. 이 사람들이랑 같이 나가야지. 나는 노가 없으니까 저기 멀리 보이면 나도 이제 보트 타고 나간다 이러고서 탁 나갔는데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미 탈출했어. 그래서 조용히 공포트 끼고 아무렇지 않은 척 감옥으로 다시 입성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 1979년에 사망할 때까지 알카트라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됐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자, 저녁 점호까지 사람들이 다 있었고, 저녁 점호 후에도 1시간에 한 번씩 간수들이 막 교대해가면서 사람들이 있니 없니 이걸 다 체크를 했는데, 아침 점호가 되니까 안 일어나서 보니까 이거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탈출을 한 거야. 난리가 났겠죠. 교도관들이 이 막 모리스랑 앵글린 형제를 찾겠다고 막 연방의 사람들을 풀고 막 FBI를 풀고 막 광범위한 수색을 막 펼쳤는데 시체 찾는 데에 실패했어.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조류 떠밀려 가는 쪽으로 찾다 보면 시체라도 찾을 줄 알았던 거야. 이쪽에 금문교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시체도 없고 그냥 상어밥이 됐겠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게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가 한 선박의 선원들이 해안가에 떠다니던 시체를 발견을 했대요. 근데 그냥 그 시체를 놔두고 가버렸대. 시체가 분명 있었는데 우리는 그 시체를 신고하지 않았고 우리 시체를 보기는 봤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이 봤던 시체가 그 시체인가 보다 하고 있었고 이 당시 이제 이 선박 선원들이 노르웨이 사람들이라서 신고를 잘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렇게 넘어갔고 근처를 수색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보트 잔해, 앵글린 형제의 소지품 이런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체도 발견이 됐고 보트도 발견이 됐고 이 형제의 소지품도 발견이 됐으니까 죽었겠구만?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하지만 결국 시체를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도 돌아요. 성공했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한데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국 사망했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앵글린 형제의 조카가 나중에 돼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들한테서 그 해에 12월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다. 1970년대에 살아있는 사진도 우리는 가지고 있었지만 삼촌들이 잡힐까봐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다. 라고 밝히면서 수사 당국이 이 크리스마스 카드 가지고 필적 감정을 했는데 진짜 앵글린 형제 필적인 거예요. 수사 종결은 됐는데 여전히 그냥 징역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잡히면 다시 들어가, 이 사람들은. 2016년에도 이 사람들의 이 사진을 가지고 요즘 기술 좋잖아. 그래서 늙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사진 만드는 거 있잖아. 그걸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뿌린대요. 이 사람들이 언제든 잡히기만 하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실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1979년에 영화로 나왔죠. 알카트라즈 탈출이라는 영화로 나옵니다.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이고요. 파라마운트사가 배급사인데 이거를 만드는데 800만 달러가 들었대요. 근데 결국 4천만 달러가 넘는 흥행에 성공했죠. 영화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소장은 익사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는데 나중에 약간 좀 그런 암시 주는 거 있잖아요. 약간 꽃 같은 거 이렇게 그 지역에 피지 않는 꽃 이런 거 딱 비추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암시를 주고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2008년인가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타로를 할 수 있었을까를 실험을 한 게 있었대요. 똑같은 시도를 했어. 교도소 안에서 구할 수 있는 비옷을 구해서 이 똑같은 본드로 해가지고 보트를 만들어서 탈출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했는데 바다가 당시에 되게 잠잠했고 근처 조류를 잘 알고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어. 진짜 운이 좋다면, 진짜로 실력이 좋다면 탈출 가능합니다. 이 알카트라즈 감옥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탈출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또 다른 탈옥범들이 탈출을 시도를 했거든요. 여기는 진짜 꾸준히 탈출을 시도를 하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은 톱을 가지고 썰었어. 이 사람들이 그 녹슨 톱을 발견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톱을 가지고 이걸 썰어. 그래서 탈출을 시도를 했어. 근데 한 명은 탁 뛰어내리면서 다리가 골절됐어. 그대로 잡힙니다. 다른 한 명은 막 도망간 다음에 이 사람이 보트는 못 만들었고 수술용 장갑을 겁나 불어가지고 이 수술용 장갑을 막 엮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동동동동 끄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했던 게 6월이고 6개월 뒤면 12월이잖아. 개 추워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이 사람이 금문교 근처에서 저체온증으로 쇼크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발견 즉시 고스란히 다시 알카트라즈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탈출에 성공을 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단 한 건도 없는 곳입니다. 나중에 이 알카트라즈 감옥은 연방정부가 도저히 이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1962년에 폐쇄를 했고 지금은 관광지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넓대요. 어마어마하게 넓대요. 감옥치고는 막 엄청 돌아다니고 A구역이 있고 B구역이 있고 C구역이 있고 D구역이 있고 막 D구역은 뭐 모험수를 위한 곳이고 책을 볼 수 있는 곳이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막 삥삥삥삥삥삥 돈대요. 아, 대학교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뭐 지금은 관광지로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뭐 가고 싶으면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1곳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 끝이 났습니다.